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경남 함안에 있는 황석산성하고 군위의 화산산성 두 군데를 좀 돌아보고 왔습니다. 벌써 근데 그쪽에는 황석산성 같은 경우에 산이 온통 단풍이 물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계절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계속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이 권력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는지 참 답답합니다. 추워지는 이 날씨, 환절기 또 감기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대개 권력의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금융과 관련한 이야기, 돈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권력은 말기로 접어들어가는 독재 권력이 특히나 그렇죠. 그런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게 마련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소위 사모펀드라는 것에 휩싸여서 옵티머스니 라이미니 하면서 이 사모펀드 사건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사모펀드라는 게 뭐냐. 사실 사모펀드 뭐 이걸 세밀하게 공부를 한다든지 그 구성이니 이런 걸 따지자면 뭐 한없이 시간이 갈 거라서 그 내용을 다 짚어보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모펀드의 문제, 그 핵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모펀드, 뭡니까? 한자로는 사사로울 사자에다가 모을 모자죠. 사사로이 돈을 모은 덩어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해서 Private Equity Fund. Private Equity라는 것이 사모를 하는 주체고 그들이 만드는 돈덩어리를 사모펀드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사사롭게 모으는 돈덩어리다 이런. 돈을 사사롭게 왜 모으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정년퇴직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더 이상은 일손을 놓아야 하는 그러한 사정에 처한 양반들이 그나마 손에 쥐는 퇴직금이라든지 재산 자녀 청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용할 때가 마땅치 않죠. 시중에 정기예금 이자 기대하고 넣어봤자 뭐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죠. 거의 뭐 제로금리 수준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쪽에 의지해서 생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돈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과실을 좀 딸 수 있는데 투자를 해서 그걸 가지고 여생을 좀 지내야 될 텐데 마땅한 시장이 보이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조물주 위에 건축주가 있다. 그래서 건물 한 채 나도 갖고 싶다. 오죽하면 조국 전 장관의 아내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별로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주식에다 투자한다. 그 주식에다 투자해서 이게 승부도 그러려니와 얻어지는 이익이 별로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 이걸 이용해서 그들의 돈을 모으는 겁니다. 이걸 모아서 뭘 하느냐? 결국은 투자하는 거죠. 어디에? 좀 만만하게 보이는 기업이지만 이 기업 잘 사서 조금만 손질 좀 해서 좀 다듬으면 조금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요. 이거를 사는 겁니다. 이걸 사서 이걸 이익을 남긴 다음에 되파하는 거죠. 되팔아서 남은 이익을 서로 나눠 먹는 이런 제도가 사모펀드의 요점입니다. 사모펀드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으실 수 있는 게 미국계 사모펀드 러스타가 한국의 외환은행을 이와 같이 이제 매집을 했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수조 원의 돈을 남겼다. 이래서 크게 문제가 됐었던 이런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대단히 큰 돈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봉익임선달, 돈의 봉익임선달 시장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물론 여기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그렇게 취약해진 기업을 사서
그것을 손질을 해서 되팔고, 이게 뭐 나쁘냐? 그 기업에게도 오히려 좋을 수 있고, 그렇게 성공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흔히 이걸 지지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가 오비맥주 사례 같은 거를 이제 들고 있는데, 대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만은 않고, 결국은 거대 자본의 투기 행위, 그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하고 그러면 대립되는 말로 공모펀드가 있을 텐데 왜 공모를 하지 않고 사모를 하냐? 공적인 신뢰도를 가진 공적 투자기관이 만들어서 하는 투자는, 그런 펀딩 행위는 공모펀드라고 하고, 그거에 대비되는 쪽에 있는 것이 사모펀드인데요. 공모펀드보다 굉장히 좀 더 자유롭게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실명성을 노출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그 모집 규모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훨씬 유연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남아도는 구름처럼 떠도는 자금들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살려내는 그런 자금 역할을 하게 하자라는 게 본래의 목적인데, 돈이 움직이는 데는 그렇게 깨끗한 그런 논리만이 항상 존재하지를 않아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모펀드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신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그 개를 많이들 했었는데요. 이 개의 보스가 되는 아주머니, 옛날 일본말로 개 오야 뭐 이러고 했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가져야 되는 위치와 비슷한 위치를 가져야죠, 사회적으로. 신용도가 굉장히 높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금 운용 능력 같은 것도 믿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장 바닥을 잘 아는 사람들하고 발바닥이 이 사람이 굉장히 넓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공모가 아닌 공식적인 자금 투자 기관이 아닌 개인으로서 그와 같은 여건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용은 지금 어디로부터 옵니까? 뭐 하나 작은 일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해 주거나 보증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신용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보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죠. 결국 권력의 뒷배라는 것이 예상이 되거나 인정이 되는 그 정도 위치는 확보한 사람이어야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그 특성, 이걸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돈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돈들 가지고 오세요. 돈들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 돈 모아서 왕창 불려서 거기 이익 남는 거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떠들어대야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손꼽을 수 있는 재벌들, 그 사람들이 한다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일은 전혀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공신력과 또는 자기의 실력, 자기의 연출, 자기의 시장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없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권력과 유착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권력이 뒤에서 이들의 힘을 보태주고 후광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특히 대한민국같이 금융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하고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서 사모펀드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권력과의 유착, 권력의 보증, 권력의 후광효과,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광효과를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런 자질이 충분히 되지도 않는 사람이 대개 그러한 허풍을 떨어서 시작도 하려니와, 그 후광효과는 괜히 공짜로 주어지겠습니까? 권력이 후광효과를 누군가에게 제공할 때에는 거래가 성립하는 거지요.
권력이 그런 후광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준법적이기는 어려울 것은 분명한 얘기고, 보나마나 너의 합법성과 너의 준법성을 내가 보장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라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후광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요점 정리하면 후광 효과나 신용을 과장하는 이런 어떤 별도의 조직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우리 국내에서 사모펀드라는 것이 자생적으로 성립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의 상식이 아니냐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후광 효과를 제공하는 조직과 권력은 당연히 공짜로 그것을 그런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그냥 짐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는 피해가기 힘든 아마 이 사회의 상식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라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모펀드였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소위 펀드런이라는 것을 했죠. 뱅크런 이러면 파산 아닙니까? 펀드런 그러면 결국 이 라임 펀드가 이 사모펀드가 이제 깨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거기다 몇 억씩 돈을 집어넣었던 증권시장 용어를 그대로 좀 빌리자면 개미들이지요. 그들에게 투자액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펀드런을 할 경우에 이것을 운영했던 주체들도 같이 망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펀드런의 사태에 도달하기 직전에 이런 주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빼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가담했던 개미들의 자금을 다 희생시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임 사태였는데 여기와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연루되고 있습니다만은 옵티머스 사태라는 것도 또한 동일한 그런 사정인 것 아니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 문제에 관계되는 사람들, 후광을 제공한 조직이나 개인이나 권력, 그걸 밝혀내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희생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희생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명백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설왕설래 오고 가는 얘기가 많냐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만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 인력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의 론스타 사태부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수사한 수사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검찰에도 있고 국세청에도 있고 금감원에도 있고 다 있지요. 그 요원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완벽한 권리 행사를 보장을 해주고 아주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만 보장해 준다면 이게 한 달이 갈 사건이 아니죠. 이거를 도대체 얼마를 끌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누가 누구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안 받았어. 이런 엉뚱한 지엽적인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가면서 뇌물수수만을 찾고 있지요. 이 펀드의 구조 자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됩니다. 그러면 뇌물에 관한 문제는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정리해버리면 되지요. 대통령이 글쎄 무슨 마음을 잡수셨는지 청와대 적극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글쎄 여태까지 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라 이런 얘기 처음 하신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라고 했던 양반이니까 그 차원에서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뭐 출입자 명부나 줬다. 이 펀드를 수사하는 핵심은 뭡니까? 애초부터 이 펀드가 어떻게 성립했느냐. 성립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고 나간 게 어떻게 들어가고 나갔느냐. 그 줄기를 쭉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웬만하면 아무리 가명 차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수표 추적도 가능하고 계좌의 연속적인 추적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는 의심스러운 사람의 금융 이용의 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왜 줄기를 놓아두고 왜 가지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러고 있느냐. 어차피 여당에서 나오는 지금 반응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모펀드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에 일정한 조직과 권력의 후광이 제공됐다라는 것을 짐작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과도한 방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얼마든지 이 사건은 메인스트림을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실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적극 움직이지 못하면 야당은 왜 변두리에서 툭툭 발길질 한 번씩 하는 신용만 합니까? 이 문제, 이번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명운을 걸고 이거를 파헤치고 해결을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100명의 직을 다 거세요. 그것을 조건으로 검찰의 완전 독립성이 보장된 특수부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가든지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끝이 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그것을 수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감지되는 이러한 사태를 그렇게 곁에서 발길질 한 번씩 툭툭 몇 번 하면 그럼 할 일 다 했다는 겁니까? 사모펀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주목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언제나 모든 독재 권력은 돈의 문제에서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의 모든 독재 권력자들이 그랬고 중남미의 모든 독재 권력자들이 그랬고 아프리카가 그랬고 중국이며 베트남이며 전부 신음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을 둘러싼 두엄더미의 냄새. 그것이 한 나라들을 전부 뒤흔들고 발목을 잡고 종막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현재 권력이 스스로를 과감히 스스로의 뼈와 살을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지 못한다면 야당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던져 넣어서 이 나라를 구원할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